안녕하세요. 해밀공인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의 첫날입니다. 오늘이 1월 24일이죠. 제가 출근을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던 도중에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후에 이어서 자세한 양도소득세, 특히 분양권 위주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에서 대부분 대행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제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도 유보라 단지 내 상가에 있는 해밀공인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설날이죠. 명절에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1월 24일 이고요. 문 연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부동산이 총 반도 유보라에 17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유일하게 제가 출근을 해서 원주 기업 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근한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양도소득세 매매한 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한 군데 제외하고는 연락을 안 받으시는 곳 제외하고는 다 마쳤고요. 들어온 김에 국세청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라 그런지 좀 접속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우선은 화면 캡처 대신에 직접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위에 요 커서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에서 맨 왼쪽으로 가면 세금 신고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원천세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겠죠. 저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하라 그러네요. 네, 로그인을 했고요. 공인인증서 로그인도 있고요. 또 비번 아이디 로그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장 그런 수단이 없으실 때 전화번호 또는 신용카드 그런 것들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 들어왔고요. 첫 화면에 보시면 간편신고란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간편신고에서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예정신고는 양도를 하고 난 후, 그러니까 양도 날짜 있죠? 네, 실거래 신고 필증해 보시면 그 잔금 지급일이 있는데 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그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손해를 봤다, 마이너스로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 신고라는 건 하지 않아도 이제 자동으로 그 다음 해 5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월 달이니까요. 네, 이제 5월 달에 확정이 되겠죠. 예정 신고 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정 신고를 누르면은요. 지방자치단체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확인하고 우선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민등록 번호 이렇게 넣는 칸이 있죠. 이 칸에다가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양도 년 월일이 나옵니다. 그 양도한 연월을 쓰는데 1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 12월 말일이 잔금일이었다. 그러면 19년도 12월 이렇게 클릭하시고 조회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이제 저희 집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010-2624
1888 이렇게 누르시고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수인 목록이 나오죠. 네, 그럼 밑에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은 양수인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가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주민번호겠죠. 여기 주민번호에다가 그 매수하시는 분, 네, 매수하시는 분의 주민번호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의로 다른 분의 한번 주민번호를 저희 매도하신 분, 다른 분의 매수하신 분 번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개인정보니까요. 살짝 멈추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분 주민번호를 집어넣었고요. 집어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확인되었습니다 뜨면서 성함이 첫 글자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록하기를 누르는 거죠. 요 밑에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 위쪽에 이제 한 분이 뜨겠죠. 이렇게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럼 만약에 공동명의로 매수를 하셨다. 3분이 2분이다. 그럼 여기다 한 번 더 주민번호를 집어넣고 확인을 누르면 또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등록하기를 누르시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맨 밑에 보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이 있죠. 여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가 뜨고요. 그럼 이제 밑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될 텐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취득권, 부동산 취득권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분양권을 많이 취급을 하니까요. 부동산 취득권을 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토지다. 그럼 메뉴에 토지, 일반 주택이다. 일반 주택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우선은 부동산 취득권, 즉 분양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율 구분이 있는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누르시면 밑에 보면 첫 번째가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1년에서 2년 보유, 그리고 1년 미만 보유가 있습니다. 2년 이상 이제 보유된 부동산 분양권의 경우에는 6%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은 40%, 그리고 1년 미만은 50%가 적용이 되겠죠. 보통 수분양자라고 하죠. 분양권을 처음 매수하신 분들은 보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를 하게 되면 보통 2년 정도 이상을 보유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2년 이상 보유, 중간에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2년 이상 보유를 누르시고요. 요거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인지 그러면 1년 보유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하시면은 그 입주 지원센터에서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한 후에 한 장을 복사해 줍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날짜가 적혀 있어요. 내가 매수한 날짜가. 뭐 예를 들어 지금이 2020년 1월인데요. 2017년 9월 며칠이라든지 내가 계약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년 이상 보유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양도 일자, 양수 일자가 나오고 기본 주소가 나오는데요. 주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올려보겠습니다. 주소에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시, 그리고 집원 주소를 치거나 아니면 여기 도로명 주소인데요. 반도 유보라에 제가 있으니까 반도 유보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반도 유보라는 이놈의 영어 조엄로 397, 조엄로 397. 죄송합니다. 번호는 여기다 쳐야 됩니다. 오른쪽에다가 397 조회하기 이렇게 누르면은요, 이렇게 동그라미 유보라 아이비파크 2단지 뜨고요. 완료하기 누르면 자, 밑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동호수 넣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뭐 201동, 뭐 201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양도 일자가 있죠. 양도 일자는 내가 판 날짜, 즉 부동산 실거래 필증에 보면 잔금 일자죠. 뭐 예를 들어 잔금일이 1월 2일이다. 그러면 1월 1, 12월로 되어 있으니까요. 19년
12월 아까 양도일을 12월로 정했죠 제가. 12월 말일로 하겠습니다. 말일. 그럼 취득일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양계약서 사본에 보시면 내가 분양계약서를 처음 계약한 날짜 보통 2년 정도가 될 테니까 한 17년 정도, 그리고 연도는 한 11월 정도, 24일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마무리가 이쪽은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소유권 이전, 매매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 볼게요.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이 나옵니다. 자, 양도가액이 나오는데요. 이 양도가액은 제가 계약서를 잠깐 보여드리면 낙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매매 계약서에 보시면 요 맨 위에 분양 금액이 나오죠. 총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 밑에 보면 총 매매 금액 이렇게 나오고요. 프리미엄과 총 매매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계약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분양 계약서는요. 밑에 보시면 총 매매 금액에서 2억 7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요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양도가액은 자, 2억 7천만 원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자, 취득가액 눌렀나요? 저 누른 것 같은데 안 뜨네요. 다시. 예, 떴습니다. 창이. 자, 이제 취득가액이 떴는데요. 그것도 좀 보시기 쉽게 올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촬영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요. 뭐 화면 레코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편의상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선택칸이 나오시죠? 이 선택칸에서 매입 가액을 누릅니다. 그리고 밑에 금액만 누르시면 돼요. 금액에다가 매입한 금액을 이제 적게 됩니다. 그럼 매입한 금액은 두 가지로 나뉘겠죠. 하나는 내가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총 분양 금액을 적는 겁니다. 이 분양 금액에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물론 부동산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분양가, 그리고 확장비, 그리고 옵션 선택하셨다면 옵션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이 분양권 가격은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보면 요 분양 금액하고 나와 있지요. 요 금액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260-500-000.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는 필요 없으시고요.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등록. 자, 누르면 요 밑에 이렇게 입력이 다 됐죠. 금액이. 자, 그러면 분양가액만 넣고 내가 매매한 금액만 넣으면 나머지가 모두 차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위에 선택칸을 보시면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 비용, 양도시 중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은 물건이겠지요. 그래서 요거는 상관이 없으실 거고요.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면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계산이 확인이 됩니다. 전산상으로. 우선은 저는 분양권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맨 밑에 보시면 양도시 중개수수료 직접 지출 비용 누르시고요. 부동산에서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부동산 현금 영수증을 꼭 받으시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부동산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집어넣습니다. 제 부동산 사업자 등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586에 20에 그리고 자, 이렇게 집어넣고 확인 누르면 옆에 이렇게 해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뜨지요. 그리고 밑에다가 그 발급 날짜가 있습니다. 발급 날짜를 적습니다. 뭐 예를 들어 1월 2일이면 1월 2일, 그리고 지급 금액이 5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증빙 서류가 현금 영수증이다. 이렇게 누르시고 조회 누르시면 밑에 저는 지금 발급한 게 이건 없어요. 네,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밑에 보면 쭉 뜹니다. 하나가.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또 나오니까 클릭을 하고 등록하기 누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총 비용이 또 기타 증빙 제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확인하기,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가 뜨고요.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이제 뜨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맨 위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체 양도 차익이 뜨게 됩니다. 그 양도 차익이 뜨게 되고요. 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요. 그 7번에 보시면 양도소득 기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250만 원 연간, 예, 그러니까 부동산 그리고 증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 따로, 네,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나뉘게 되죠.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만 국내, 국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국내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 개념은 올해 안에 다른 집을 파신 게 없다면, 또는 그 집을 파실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을 안 하셨다면 적용이 가능하신데요. 보통 매매를 하실 때 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집을 파실 때 2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물론 집을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 네, 부동산이 딱 한 개다 그러면 2년 이상 거주하시면, 2년 이상 실보유하시고 거주하시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래도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6%가 나왔고요. 그리고 산출세액은 42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현금 영수증 같은 걸 더 집어넣게 되면 조금 더 줄게 되겠죠. 양도 차익을 9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양도해서 내가 남는 돈이 950만 원 정도라고 쳤을 때 세금은 양도소득 기본공제까지 해서 6% 적용,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42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장하기가 있고 신고서 제출이 있는데요. 네, 신고서를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칸이 뜨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반도 유보라 단지 내에, 네, 저게 1단지고요. 네, 이쪽 뒤편이 2단지가 됩니다. 그 2단지 앞에 해밀공인으로 오픈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쪽 부지로 하나 더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외에는 이제 기업도시도 모두 다 찼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뭐 이 물건과 관계 없는 것이라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